안녕하세요.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를 잘하게 도와드리는 요한나입니다. 미대생이거나 미대를 갓 졸업하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미술학원 알바죠. 오늘은 미술학원 알바의 종류와 근무 시간, 실제 급여와 비전에 대해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미술교육 경력 한 30년 정도 됐고요. 미술학원 가맹점을 한 4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미술교육의 현실과 비전에 대해서도 싹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미술학원 알바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입시미술학원이 있고요. 두 번째 아동미술학원이 있어요. 입시미술학원 강사는 대체로 학벌이 중요해요. 실기 능력이 꼭 학벌 따라가는 건 아니죠. 모두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영업을 해야 되는 학원 입장에서는 학부모님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뭐 H대를 지망하면 H대 다니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입시미술학원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대생이라도 특정 학교 다니는 사람이 주로 입시미술학원 알바를 하는 편이고요. 또 아이들을 싫어하면 아동미술보다는 입시미술이 맞겠죠. 그래서 학벌이 좋고 아이들 안 좋아하고 실기력이 뛰어나면 입시미술 알바도 알아보세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 주로 그보다 더 흔한 아동미술 학원 알바를 중심으로 다룰까 합니다. 아동미술 학원 알바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가는 형태가 있고요. 일주일에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파트로 일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자, 우선 근무 시간 알려드릴게요. 아동미술 학원은 매일 출근하는 경우에 주로 오후 1시경 이렇게 출근하고 7시경 퇴근이 많고요. 주 3일만 파트로 나가는 경우에는 피크타임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피크타임은 언제냐면 보통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더 피크로 말하자면 한 3시에서 5시? 그 사이가 최고 피크고요. 그래서 아동미술학원에도 큰 곳이라면 아침에 출근해서 일반 직장인처럼 하루 종일 근무하는 주임 선생님을 두기도 하는데요. 아주 큰 곳이 아니면 보통 전일제 근무는 거의 없고요. 보통 오후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는요, 2025년 8월 현재 기준입니다. 주당 15시간 이내로 일하는 파트타임 강사의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시간당 11,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의 급여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다 다른 거 아시죠? 서울 강남부터 뭐 강원도 산골까지 다 다르니까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서 대략 이렇게 범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15시간 이내는 주휴수당 없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일한 시간에 이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당 15시간 정도 기준으로 하면 약 월 7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그 정도 되고요. 또 만약 1시부터 7시까지 일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일했다. 매일 6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나오니까요.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대략 시간당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월 120시간 정도 될 테니까 계산해보면 통상 월 약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가 되겠네요. 근데 아동미술 학원에서 요즘은 주휴수당까지 챙겨주기는 힘든 곳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루 6시간씩 주 5일씩 이렇게 풀로 많이 근무하는 알바 자리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원마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고요. 내가 만약에 아이들 수업 경력이 뭐 1년 안 된다? 아니면 그럼 거의 뭐 초보다? 그러면 거의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이 엄청 빡세고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알바들은 어차피 대체로 뭐 최저임금 언저리 이렇게 알바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셈이에요. 저는 미술학원 알바는 모든 알바가 그렇듯이 알바 그 자체에서 비전을 찾기보다는 그 알바 경험을 토대로 실력을 쌓고 나의 진짜 비전을 향한 이 통로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사, 약사, 미용사,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동미술 강사도 결국은 창업을 해야 직업적 비전이 완성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계사, 약사, 미용사, 의사 등등 이런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이 비전을 취업에 두면 답이 없어요.
계속 평생 뭐 아동미술 강사로 계속 취업을 하겠다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파트타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취직할 때가 많지 않고요. 왜 취직이 지금 답이 없냐면 취직할 때가 많지 않고 둘째 창업이 용이해요. 큰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창업을 했다 그러면 비교적 망하지 않고 안정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창업의 이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을 할 때 급여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취업 자체가 창업 훈련이 되기 때문에 월급 받아가면서 내가 창업 훈련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고요. 어, 근데 뭐 어차피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서 요즘은 대부분의 일이 아주 험하지 않은 그런 알바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받는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미대생이라면 일단 전공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창업에 뜻을 두고 있다면 이런 금쪽 같은 경험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미술학원 알바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조 미용사 있잖아요. 보조 미용사도 박봉에도 불구하고 미용사들이 꼭 거쳐가는 그런 루트죠. 그래서 미술학원도 결국은 내가 나중에 창업하려는 비전이 있을 때 매력이 더해지는 알바고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알바는 아닙니다. 첫째, 아이들을 좋아해야 하고요. 당연하겠죠.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 애기들 있잖아요. 보면 귀엽다, 예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잘 맞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이들도 괴롭고 본인도 괴롭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나는 아이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하던 분들도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울지 몰랐어요 하는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속단은 하지 마시고 대체로 친절하고 좀 뭐랄까 사람들한테 따뜻하고 이러신 분들은 대체로 아이들 다 좀 잘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격은요, 이 미술학원 알바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이 다 그렇겠죠. 무뚝뚝하고 또 어두운 표정에 불친절한, 우울한 그런 분은 서비스업에 잘 맞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동미술 그런 수업을 할 때는 막 어린이 친구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높은 톤의 목소리로 막 활발하게 해야 될까 이런 또 편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라도 됩니다. 그냥 편안한 표정에 그 진지하고 친절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저도 오히려 이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건 크게 상관없고요. 서비스업은 친절한 사람이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정말 꿀팁인데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 별로 없지 않나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무엇보다도 고역인 분들 많죠. 그렇다면 아동미술학원 알바는 딱입니다. 주로 오후 출근을 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서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거의 칼퇴근이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내 작업을 하고 싶거나 또는 공부해야 되는데 약간의 그런 기본적인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싫고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뭐 최소 60에서 한 150, 180 요 정도의 수입은 필요하다. 근데 내가 전공은 살리고 싶다. 그러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동미술 교육이 비전이 있을까 많이 궁금하시고 또 걱정 많이 하시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동미술 선생님이 미술 치료를 공부하셔야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아동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요. 거의 미술 치료에 가까운 미술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엄청난 숫자로 늘고 있거든요. 뭐 각종 뉴스를 봐도 그렇고 다큐멘터리에도 그런 얘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에 25개 구의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약 50%의 아이들이 심지어 50%의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 지연 및 의심 소견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진짜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미술관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린이집, 뭐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진짜 요즘은 많게는 50%까지도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냥 미대만 나온 선생님
선생님은 이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귀해질수록 아이들에게 투자는 아끼지 않게 되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냥 미술 교육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째 또 통계를 추이를 이렇게 지켜보면 국영수 등 교과 과목에 쓰는 사교육비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미술, 체육 같은 이런 비교과 과목에 쓰는 비용이 늘고 있어요. 근데 뭐 AI 시대에 창의력과 인성개발이 점점 뭐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네, 따라서 아동미술 교육은 100년 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100년 후까지 뭐 예언할 수는 없는데 현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당장 직업과 알바가 필요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만약 여성분이라면 결혼과 양육이라는 이 양대 산맥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결혼과 양육 모두 비교적 문제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죠. 졸업 후에 디자인 회사 같은 데 취직하면 박봉에다가 야근에다가 뭐 나이 들수록 후배들한테 밀리고 결국 길게는 10년쯤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특히 결혼하면 계속하기 힘든 경우 많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 아동미술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20대 때부터 아동미술을 꾸준히 했다면 35살쯤이면 이미 10년 경력이 되어 있겠죠? 10년 정도 경력이면 그 동네 미술학원 다 휘어잡거든요. 그래서 아동미술학원 알바 취업할 곳을 고르고 계시죠? 그럴 때는 절대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것 말고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곳을 가셔야 합니다. 지금의 돈 5만 원, 10만 원, 이 중요한 게, 물론 알바비가 뭐 50만 원이냐, 60만 원이냐, 이건 진짜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진짜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학원에 가신다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미술 선생님이 미술 치료를 배워서 훨씬 더 든든한 직업으로 성공하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런 얘기 자꾸 해서 민망한데, 저는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를 이 콜라보로 해서 2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30대 초반일 때 이미 연봉 1억을 찍었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그 대기업, 그 신입사원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한 120만 원? 요 정도였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고정 댓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